네. 3교시 수업을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교시에서는 문법 활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문법 활용은 은척하다, 는척하다, 그리고 을뻔하다라는 문법입니다. 두 개의 문법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은척하다, 는척하다. 두 번째는 을뻔하다라는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아주 재밌는 문법이고요. 아마 중급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 학습자라면 이 문법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하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쓰기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법부터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입니다. 형용사는 은척하다, 동사는 는척하다, 그리고 명사는 인척하다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우리 형용사, 동사, 명사에 따라서 활용이 다릅니다. 모두 다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는 명사, 동사, 형용사에 다 쓸 수 있지만 활용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은척하다, 동사는 는척하다, 명사는 인척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면 자, 우리 학생입니다. 자, 학생은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맞습니다. 학생인 척하다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자, 자다는 동사입니다. 자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뀐다? 자는 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생, 자다 모두 다 은척하다, 는척하다를 쓰는데 이때 쓰는 문법의 의미는 어떻다? 네, 진짜가 아니라 가짜 행동, 거짓 행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 합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 행동, 가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은척하다, 는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거 보다. 자,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잠시만요. 어, 자, 이것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아이고. 어. 자, 공주가 진짜 잠을 자는 것일까요? 호호호. 여러분, 왼쪽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 그림. 자, 어떤 동화입니까? 여러분 나라에 있는 동화. 여러분도 이 동화를 아세요? 네. 백설공주라는 동화입니다. 또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동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공주가 네. 독사과를 먹고 또는 공주가 네. 물레에 손을 찔려서 잠이 듭니다. 자, 그때 왕자님이 나타나죠. 왕자님이 나타나서 공주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나라에도 잘 알고 있는 동화이군요. 네. 뽀뽀, 키스를 합니다. 키스. 자, 그래서 공주가 눈을 뜨고 딴딴딴딴 딴딴딴딴 결혼을 하죠. 그런데 공주가 진짜 자는 잠을 자는 것일까요? 왕자님이 안 멋있어요. 네. 왕자님이 키도 작고 안 멋있어요. 그러면 공주가 눈을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뜨겠죠. 그래서 공주는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주는 멋진 남자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자는 척.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어떻게 가짜 행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맞습니다. 진짜 행동이 아니라 가짜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잠이 깼지만 너무 피곤해서 어떻다? 잠이 깼으니까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자는 척 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리를 해준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매운 음식을 잘 먹다. 네. 우리 성이라는 것은 정성이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정성을 다하는 것을 성의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 근데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잘 먹는 척 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돈이 어떻게 한다? 네. 많은 척해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돈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돈이 많은 척하는 사람들. 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어제 길에서 넘어졌는데 창피해서 여러분 창피하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다. 자, 우리 자,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야, 아파, 아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 많으시죠? 선생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는 진짜가 아닌 가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길에서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어. 자, 디나 씨 들어왔나요? 디나 씨? 네. 자, 디나 씨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생님한테 한번 네, 눈빛 메시지라도 보내 주세요. 자, 길에서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디나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맞죠. 길에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나요? 아이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못할 것 같아서 길에서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자, 아이는 사탕을 먹었나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잔소리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사탕을 안 먹은 척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척하다, 는척하는데 자, 우리 척하다는 체하다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자는 채 했어요. 아이는 사탕을 먹은 채 했어요라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같이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마의 요리가 맛 없었지만 맛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엄마의 요리 맛 없었지만 맛있는 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부르시는 소리 들었지만 못 들은 것처럼 하다. 우리 어떻게 이야기한다? 선생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다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은척하다, 는척하다는 어떤 의미다? 가짜 행동, 진짜 행동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법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빠른가요?
어. 오늘은 2차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라서 아마 1차 때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2차 메타버스 활용 수업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주요 핵심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너무 빨라요. 선생님 이거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개인톡을 주셔도 좋고요. 채팅방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는 네. 우리 이러닝 콘텐츠 자료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을 뻔하다입니다. 을 뻔하다. 을 뻔하다는 동사에만 사용합니다.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으시죠? 네. 한국어 선생님들은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모국어 하자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분도 하지만 한국어 국어 문법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을 뻔하다는 동사로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을 뻔하다는 네.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상태까지 갔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을 뻔하다, 을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상태까지 간 겁니다. 자, 우리 문법 연습을 보면 늦다, 늦을 뻔하다, 하다, 할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자, 어제 문화 체험은 잘 했어요. 네. 그런데 늦잠을 자서 체험 시간에 어떻다? 늦을 뻔했어요. 지각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 지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각할 뻔 했겠죠. 아마 문화체험 시간이 9 시까지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몇 시까지 갔다? 8시 59분 또는 9 시까지 갔겠죠. 우리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각할 뻔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라고 바꾸시는데 이 사람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네. 사고가 안 났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네. 사고가 날 뻔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급하게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을 뻔하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직전까지 상태까지 갔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을 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을 뻔하다는 동사에만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먹다 먹을 뻔했어요.
나다 날 뻔했어요. 내리다 내릴 뻔했어요. 죽다 죽을 뻔했어요. 다치다 다칠 뻔했어요. 울다 울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을 때 우리 쓰는 표현입니다. 을 뻔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뭐 "죽을 뻔했어요." 많이 쓰는 표현일 것 같고 "울 뻔했어요."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그림을 보고 "을 뻔하다"로 여러분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남자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 남자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하지만 넘어질 것 같았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음. 네.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2차 메타버스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우신가 봐요.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을 뻔하다를 사용해서 다음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남자 네.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자, 이 사람 버스를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버스를 놓칠 것 같았어요. 놓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와, 회사 9시 시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다행이다. 8시 59 분. 이 사람 지각했어요? 지각 안 했어요? 지각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이야기한다? 회사에 지각할 뻔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자, 이 사람 어떤 상황일까? 음. 자,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동사로. 네. 이 사람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정말? 아니지. 이 사람 '어 가방.' 하고 생각이 났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한다? 가방을 놓고 내릴 뻔했어요. 자, 그런데 가방을 놓고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습니다. 내릴 뻔했지만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갔을 겁니다. 자, 이번에 네. 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하지만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그때 을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자, 그러면 자, 삼키다, 지각하다, 놓치다, 태우다, 미끄러지다 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1 번, 2 번, 3 번, 4 번에 맞춰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삼키다, 지각하다, 놓치다. 아이고 놓치다네요. 태우다, 미끄러지다라는 5개의 단어를 가지고 1 번, 2 번, 3 번, 4 번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국인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고 외국인 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 볼까요? 1 번입니다. 비를 피하려고 빨리 뛰어가다 빗길에 네. 미끄러질.
뻔했어요라고 합니다. 이 사람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기를 굽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태우다. 그런데 태울 뻔했어요. 태우지 않았어요. 맛있게 고기가 구워졌을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명종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다가 여러분 자명종은 알람입니다. 알람.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자명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명종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다가 어떻게 됐다? 네. 지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침에 천천히 준비를 하다가 버스를 어떻게 했다? 네. 놓칠 뻔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을 뻔하다는 모든 것을 그 직전까지 갔지만 그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을 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법을 가지고 OX 퀴즈 활동을 해야 되는데 2차 메타버스 안에서는 여러 강을 여러 번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제 해결 활동 한번 볼까요? 네. 과제 해결 활동입니다. 자, 우리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는 과제 해결 활동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 쓰기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한국의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기를 통해 말하기로 확장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읽기는 바야르와 메이시의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한국어를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읽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된다?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소리 눈은 텍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는 나의 귀를 통해서 다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한국어 그리고 빨리 한국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리 내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공간에 여러분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소리를 조금 크게 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전체 같이 다 읽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메이 씨, 전통 문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통 혼례 체험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결혼식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절을 절을 하다가 치마를 받고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창피했지만 창피하지 않은 척 다시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실수는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바야르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자, 다 읽으셨죠? 자, 메이 씨는 전통 문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무슨 체험을 해봤어요? 전통 혼례 체험이에요. 네, 전통 혼례 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결혼식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은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러면 한복을 입어 본 적은 있으셔요? 없으셔요? 아마 아실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들 또는 결혼 이민자분들은 한국의 옷, 한복을 입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그런 기회가 적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한복도 한번 입어 보시고 예쁘게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질문할게요. 자, 메인 씨는 전통 혼례 체험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 네. 절을 하다가 치마를 받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 자, 메이 씨가 치마를 밟고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자, 그런데 메이 씨는 넘어질 뻔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창피했지만 창피하지 않은 척, 부끄럽지 않은 척을 해서 다시 일어나서 절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바야르와 메이씨가 한국의 전통 문화인 전통 혼례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어 메타버스 라이브 방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짝길이라든지 그룹별로 가셔서 이렇게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된 연습은 뭐다? 본인들이 경험한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탈춤 배우기 체험을 했을 때 탈이 자꾸 벗겨진 경험이 있었고요. 사물놀이 체험을 했을 때 계속 박자를 틀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한국에 오셔서 한국 문화 어떤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경험을 해 봤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야기하기 힘드시죠? 자, 우리 1차 메타버스 안에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차에서는 넘어가고요. 자, 네, 체험 사진도 업로드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체험을 갔다 오면요.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문화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나 갔다 왔어요."라고 체험 보고서를 씁니다. 체험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요. 문화 체험. 무엇을 했어요? 일시, 언제 갔어요? 장소, 어디에 갔어요? 함께 간 사람, 누구와 갔어요? 체험 내용,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느낀 점, 그것을 해 보니까 어땠어요? 아쉬운 점, 다음에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의 문화 체험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문화 체험 어디에 갔어요? 일시 언제 갔어요? 장소 어디에 갔어요? 함께 간 사람 누구와 갔어요? 체험 내용 무엇을 했어요? 느낀 점 가서 어땠어요? 아쉬운 점 다음에 가면 어때요? 라는 내용들을 들어간 문화체험 보고서라는 것을 쓴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한번 체험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해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3교치 수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원에서 배운 어휘 중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죠? 식은 죽 먹기.
불난집에 부채질하지.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것들도 기억나시죠? 자, 이 단원에서 배운 문법은 뭐예요? 은척하다, 는척하다, 그리고 을뻔하다. 어떻게 사용한다? 은척하다는 뭡니까? 은척하다는 네.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짜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을뻔하다는 어떤 일이 그 일까지 진행되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5강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에 교시